안녕하세요. 예, 오늘 나갈 차례가 359페이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 나갈 차례입니다. 자, 소유권 파트가 중요하긴 한데 아직 민법 공부 덜 돼 있으니까 편안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나온 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매매 계약을 통해 등기할 때 이제 거치는 절차, 신청할 의무, 서류 몇 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매가 원인을 통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때는 등기 신청이 단독인가요, 공동인가요? 공동이 되겠죠, 당연히. 공동 신청할 등기로서 이해하시면 되고, 또 매매 계약 같은 경우는 앞서 배울 때 계약이 원인이 된 경우는 60일 내에 등기 신청하라고 배운 게 있는데, 계약이 쌍무 계약일 경우는 언제부터 60일? 쌍무 계약은 안 나오네. 일방의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배웠고, 편무계약 같은 경우, 증여 같은 경우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하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그럼 지금 매매계약이니까 언제가 될까? 쌍무계약이니까 이행 완료이 되겠죠. 이행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하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등기할 때 가져갈 서류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할 당시에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므로 등기필증 내야 돼요. 배운 대로 가시면 돼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증도 내야 되고 인감도 가져와라. 그럼 소유권자가 아닌 사람이 의무자가 되면 등기필증만 내면 되고 인감은 필요하지 않다고 배운 게 있으니까 갖다 붙이면 됩니다. 등기필증은 기본적으로 내야 될 것이고, 등기필증 또 등기필 정보 같은 말 뜻이에요. 내야 될 것이고, 인감도 가져갑니다. 인감의 경우는 매매 계약이 원인이니까 인감은 매도용을 제출하는 것이 의무규정이고, 그 다음에 주소증명서면의 경우는 앞서 배울 당시에 주소증명서면의 경우는 원칙은 권리자만 가지고 가야 돼.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는 둘 다 내라 그랬으니까 매매 계약이 원인인 경우는 매도인도 내야 되고 매수인도 둘 다 내는 것이 의무규정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배울 당시에 기억이 안 남아있죠? 솔직히 얘기해봐요. 안 남아있죠? 네, 괜찮아요. 다음에 또 하면 되니까. 주소증명서면의 경우 원칙 권리자만 가져가면 되고, 예외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둘 다 내기 때문에 지금은 매도인 거와 매수인 거 둘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매도인 거하고 매수인 거를 둘 다 내는 것이 의무규정이에요. 이거 말고도 낼 서류가 대장도 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낼 것이 거래신고 필증하고 목록도 내게 되어 있는데, 이제 거래가액하고 적어야 될 것이고, 플러스 거래신고 필증, 신고필증 내는 것이 의무규정입니다. 또 신고필증과 플러스 추가될 것이 부동산이 2개 이상부터는 매 목록을 가져오라고 배운 게 있을 텐데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3월달 다시 보도록 하고, 지금은 배운 기억만 남으면 될 텐데 기억 안 남으니까 책 들어가서 다시 한번 간단히 잡아드릴게요. 책 들어가시게 되면 매매 계약을 통한 이전 등기의 경우는 이제 등기특별조치법에서 의무가 따라옵니다. 매매 계약은 유상 계약이죠. 유상 계약일 경우는 유상이자 쌍무 계약이니까 언제부터 60일? 359페이지에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한 날로부터 60일 내 등기 신청을 하되, 원칙은 공동의 원칙이 돼 상대방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는 판결받은 경우는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요. 첨부정보의 경우는 먼저 등기필증 가져와라. 등기필증은 당연히 내야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인감증명도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인감의 경우는 매매가 원인이니까 매도용을 가져가는 것이 의무규정이며, 하지만 앞서 배울 당시에 전자신청할 때는 인감 제출할 필요는 없다 그랬으니까 전자신청은 인감증명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신청에는 주소증명 정보란 말 나오는데, 주소증명 정보의 경우는 원칙은 누구만 가져오실 것? 원칙은 등기 권리자만 가져와라. 하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만큼만은 둘 다 내야 되므로 매매계약 같은 경우는 매도인 거와 매수인 거를 둘 다 내는 것이 의무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서, 부동산 표시증명 정보 대리는 간단히 보시고, 시효번이 2006년부터 거래가액이랑 거래신고 일련번호로 기재하도록 규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거래가액도 적어야 할 것이고, 신고필증 당연히 제출할 것이며, 부동산의 2개 이상부터는 못 또 가져와라. 매매 목록까지 제출하게 됩니다. 서류는 앞에 배운 것만 잘 기억하시면 갖다 붙이면 되니까 큰 문제 될 건 없고요.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갑부에 실행을 하되 언제나 주등기 방식이고 부기등기란 말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과서자료 성분 한번 읽어보실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일부란 말 나오는데,
이거 큰 문제, 여기 문제될 건 없습니다. 시험은 이 서류에서 문제를 내다 보니까 별도로 여긴 걸질 않으니까 나중에 서류 공부만 잘 하시면은 공부가 될 부분이고요. 두 번째가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요 주택에 대해서 갑이 가진 단독주택이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집사할 당시에는 등기 명의를 누가 앞으로 등기하나요? 젊은 친구들은 공동명의죠. 그러다 보니까 갑의 사모님 을께서 어이 갑씨야, 우리도 젊은 친구들처럼 갑을로 공유로 등기하자고 청구가 들어옵니다. 그럴 경우 남편이 공유 등기 해줄까 안 해줄까? 예? 갑자기 마누라 하는 말이 우리 집도 공유로 등기하재요. 왜? 그러니까 이혼할 때 쿨하게 헤어지기 위해서. 이 말도 남편이 공유 등기 해줄까, 주먹이 냈다 날라올까? 해줘야 대화 되겠죠. 해주게 되면 단독 소유권이 뭘로 바뀌었어요? 공유로 바뀌었죠. 이렇게 넘어가는 게 소유권 일부 이전을 쓰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뭐가 넘어가는 것? 지분 넘어가는 것. 그럼 등기 신청할 당시에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는 당연히 기재할 사유가 지분을 기재하는 것이 의무 규정이고, 그 다음에 공유자 간에 우리 공유물 쪼개지 말자고 특약을 맺을 수가 있더라요. 그럼 특약이 있는 경우 몇 년 범위 내에서? 5년, 이제 5년 범위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만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얘는 딱 한 지문 나와요. 한 지문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 신청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이렇게만 나옵니다. 요거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요거랑 비교할 것이 이제 뭘 비교하시느냐? 소유권을 일부 이전 등기할 수 있죠. 소유권 일부란 말은 지분이에요, 지분. 반대로 부동산의 일부는 이전 등기할 수 있을까? 부동산 일부 이전 등기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1000평 중에서 제가 1000평을 여러분에게 사시라고 청약을 했어요. 근데 1000평이 너무 크니까 반만 팔으래요. 그 500평을 팔아먹을 수는 없으니까 먼저 어떻게 해야 돼? 토지를 분할을 해야 되죠. 분할을 해서 500평을 소유권 넘기게 되면 전부 이전 등기한 거예요? 일부 이전 등기한 거예요? 크게 전부 일부. 하나 둘 셋. 다시 크게 하나 둘 셋. 전부죠. 분할하기 전까지는 1000평 중 500이 되겠지만 분할해버리게 되면 필지가 2개가 됐으니까 전부가 되는 건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요 부동산 일부 이전은 허용하지 않고 분할부터 한 다음에 넘기는 겁니다. 그럼 분할을 하게 되면 전부로 돼요? 일부가 돼요? 일부가 되니까 요거랑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소유권 일부 이전이라는 것은 뜻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소유권 일부 이전이란 의의가 단독 소유를 공유로 하거나 공유물의 지분 이전을 말한다 해서 지분 넘어갈 때가 소유권 일부 이전 거래입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오른쪽 보시면 등기 실행에 다른 걸 볼 필요는 없고요. 다른 걸 볼 필요 없고 등기 실행에서 등기관은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근데 단독 소유가 뭐로 바뀌는 거? 쉽게 얘기해서 공유로 가는 것을 소유권 일부 이전 이렇게 표현하니까 그 개념만 이해하시면 되고, 따라붙은 말이 등기원인의 공유물 불분할 특약이 있을 땐 특약만 적어주면 되니까 큰 문제 될 건 없습니다. 딱 한 지문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나오는 것이 이제 밑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인데 줄여서 상속 등기란 말 씁니다. 상속을 받은 경우 등기 신청은 단독이냐 공동이냐예요. 상속은 등기 신청이 단독 신청할 등기죠. 단독 신청할 등기인데 둘이 오라 그러면은 문제가 좀 심각해집니다. 어디 갔다 와야 돼요? 산소 갔다 와야 되죠. 문제 심각해지니까 혼자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 생기는 것은 이 상속인이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받은 경우에 수인이 받은 경우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 명이 상속을 같이 받은 경우도 공동 상속 재산은 소유권이 공유예요. 그럼 우리 지난주 배울 당시에 미등기 부동산 보존 등기할 때 공유일 경우 전원이 전원명의가 원칙이 돼. 공유자 중 1위는 전원명의는 가능하더라도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다. 배운 게 똑같은 개념입니다. 그럼 상속인 전원이 전원명의가 원칙이 돼. 이 여러 명 중에서 한 사람이 1인이 전원명의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 있느냐, 이거 잘 물어보는데 1인은 전원명의 등기는 허용하더라도 지분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기 참 중요한 파트고, 지분이 뭘까요? 지분은 소유권의 일부죠. 그럼 전체가 나온 상태에서 지분이 나오는 거지 지분만 먼저 나올 수 없으니까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등기 원인은 뭐가 되고, 말 그대로 상속이 되고, 원인일자는 상속 개시일자를 적는 것이 날짜입니다. 비상속이 사망일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따라붙는 것이 협의분할에 따라붙는데 요거는 3월달 봐드릴 테니까 여기까지 간단히 보자고요. 상속받은 경우는 실행할 때 상속인 단독으로 등기 신청을 하더라. 찾으셨어요? 찾았고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은 상속이며 원인일자는 피상속인 사망일 즉 상속 개시일자가 원인일자가 되며 디귿번이 참 중요한 말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신청하는 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 등기는 가능 불가능? 전원 명의는 가능하되 상속인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다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속 등기 유형에서 3개 나와 있죠. 그 3개는 3월달 풀어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게 되면 환매 등기란 말이 나오는데 환매권 민법에서 공부했나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아직? 환매. 그동안 학원 좀 빠지셨어요? 왜 대답들을 못 하시죠? 환매란 것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맺은 특약으로서 다주사올 권리를 매도인이 가진 경우에 이를 등기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하려고 등기하는 것이 환매권 등기하는 목적인데 지금 답을 알려드렸으니까 그럼 환매권의 경우는 등기해야 성립할까? 등기 안 해도 성립할까? 등기? 자신있게 틀려도 자신있게 맞아도 자신있게 가야지 다음에 안 틀려요. 한번 틀리면은 아 쌍지읍 팔려 애들만 순간 조금 팔리지만 한번 그쪽 팔린 거는 영원히 가니까 틀리는 거 먹지 마세요. 환매권 등기해야 성립할까? 안 해도 성립할까? 하나 둘 셋 등기 해야 된다. 전 그렇게 강의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환매권은 채권이니까 등기하는 이유가 대항할 목적이지 성립할 목적은 아니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와가지고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로 오셨죠? 네. 지금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배워도 모르죠.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5월달까지 지나가 봐야지만 그때 가서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3월달부터는 복습하셔야 돼요. 2월까지는 복습할 말 안 했지만 3월달부터 배운 거 복습해놔야지만 쌓여나가요. 이거 다 앞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등기하는 이유는 대항할 목적에서 설명드린 건데 지금 와가지고 등기해야 돼요? 네.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지금? 자 환매권의 경우는 등기하는 목적이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입니다. 대항력이란 것이 무엇이냐? 풀어드린 다음 책 줄쳐드릴게요. 열심히 줄치는 건 나중에 줄쳐드릴 테니까 먼저 보자고. 내용부터 알아야 되니까. 이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약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다시 사오기로 환매특약을 맺은 경우에 이 두 개의 계약은 반드시 계약을 동시에 맺어야 돼요. 그럼 환매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을 텐데 이 환매 등기는 환매권의 경우는 등기를 할 수도 있고 등기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계약이니까. 그럼 등기하고 안 하고 차이점이 어디가 벌어지느냐? 환매권을 등기하든 안 하든 환매권자인 갑 입장에서는 을에게 환매 기간이 몇 년인가요? 5년이죠. 5년 기간 내에 환매권 행사할 수는 있습니다. 을에게는 채권 기간은 둘이 효력은 있으니까 이건 별 문제가 없는데 소유권이 을에게서 병으로 넘어가게 되면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죠. 이럴 경우에 이 제3자에게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점이에요. 환매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가 소유권 취득하더라도 환매권 행사할 수 있지만 등기 안 한 경우는 제3자에게 행사할 수가 없다. 이게 바로 제3자에 갖는 대항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 더 물어봐야지. 환매권 행사할 때 그러면 환매권자가 지금 칠판에서 갑이죠? 그 갑이 환매권 행사할 때 을한테 환매권을 행사해야 될까? 병한테 행사해야 될까? 환매 상대방은 을일까? 병일까? 하나, 둘, 셋. 아니 화살표가 얼로 가 있는데 을이라고 얘기를 해. 지금 보고 대답을 해야지. 을, 병. 병이 되는 겁니다. 외우면 틀려요. 왜 을이 왜 나왔을까? 취소하고 헷갈려서. 취소는 헷갈려서 그런 거 나온 것이니까 구별하셔야 돼요. 외우면은 까먹게 돼 있지만 알면 안 잊어먹어요. 환매 뜻이 뭐예요? 다시 사오는 거. 그럼 다시 사오려면 이 집을 팔아먹을 권리가 있는 자에게 사오는 거예요. 그럼 이 집 팔아먹을 수 있는 권리는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을에게 있어요? 병한테 있어요? 병이 이제 병한테 행사하는 것이고 을이 아니에요. 그럼 얘한테 환매권 행사할 경우에 등기했냐 안 했냐가 차이점이에요. 왜 을이란 말이 왜 나왔느냐? 이 집에 대해서 갑이란 자가 18세 먹은 미성년자가 동의 안 받고서 을에게 매매 계약을 통해 팔은 경우에 소유권이 여기 넘어왔다가 그럼 무능력자가 취소할 수 있죠. 취소하게 되면
부당이득 반환이 현존유익 반환이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잽싸게 을이 병에게 팔아버려요. 파는 경우에 병은 아무것도 모르는 선의가 샀다 가정하게 되면 무능력자 갑이 취소를 하게 되면 이 선의의 제3자 병 보호돼요? 보호 안 되죠? 총칙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제3자가 보호되는 것은 107조, 108조, 109조, 110조만 보호가 돼요. 요거 4개 조문 외에는 제3자 보호 안 돼요. 107조가 뭐예요? 비진이 표시 108조, 통정호의 표시 109조, 차고 110조, 사이가 막 여기서만 선의가 보호되고 나머지 선의 보호 안 돼요. 이해 갔어요? 그럼 몇 개가 선의 보호가 들어요? 4개 조문만. 그럼 여기는 거기 들어가 있지 않잖아요. 그럼 선의 보호되지? 아니면 얘는 취소하게 되면 보호가 안 되네요. 그럼 취소는 을한테 취소해야 될까? 병한테 취소해야 될까? 취소는 그건 어떻게 알아서 어려운 거를. 일로 가 있으니까 네, 취소 일로 가는 겁니다. 그럼 왜 취소는 을한테 할까? 외우는 거 아니에요. 민법 공부할 때 무효와 취소 배웠죠? 총칙에서. 그 무효와 취소 앞에 없어진 말은 생략에 대한 말이 있어요. 뭐의 무효, 뭐의 취소일까? 그게 맥이에요. 법률행위의 무효, 법률행위의 취소란 얘기예요. 그럼 뭐를 취소해라? 법률행위 취소하란 얘기예요. 그럼 갑은 누구랑 법률행위 체결했어요? 을이니까 얘한테 취소하는 거지 얘한테 취소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오케이? 취소는 뭐의 취소고? 법률행위 취소니까 취소 상대방은 법률행위 맺은 상대방뿐 얘만 상대방이 되는 겁니다. 얘는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오케이? 환매란 말은 다시 사오는 거니까 사오려면 현재 소유권을 가진 자가 누구냐 보고 사오는 거지 을한테 사가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얘가 팔아먹게 되면 두 번 팔아먹잖아 지금. 이해 갔어요? 아니 아까처럼 을에게 환매권 행사한다 그러면 얘한테 팔아먹고 또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 팔아먹게 되니까 말이 안 되고 일로 가는 거예요. 환매는 뭐다? 다시 사오는 거. 사오려면 현재 소유권 가진 자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고 취소는 뭐의 취소? 법률행위 취소니까 법률행위 맺은 상대방이 취소의 상대방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헷갈릴 겁니다. 구별했죠? 네, 그 다음에 예? 왜 말씀을 수월하지 말고 자 이해 갔어요? 뭔 말인지? 됐어요. 그러면 거기까지. 자, 시간 관계상 총칙 공부할 때 마찬가지예요. 대리 배웠어요? 총칙에서? 대리 앞에 없어진 말은? 법률행위의 대리. 대리가 하는 일은? 법률행위 해라. 법률행위 대리니까. 법률행위 누가 해라? 대리가 해라. 법률행위 할 때 의사표시 누가 해라? 대리가 해라. 의사결정 누가 해라? 대리가 이게 줄거리예요. 여기서 몇 개씩 튀어나가는 것만 잡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총칙 공부할 때 마찬가지. 조건과기한 앞에 없어진 말은? 법률행위의 조건, 법률행위 기한. 그럼 조건기한 어디에 붙일 것? 법률행위에 붙일 것. 그럼 다 붙여요? 그건 아니잖아. 단독행위에 친하지 않으니까 붙일 수 없는 게 원칙이 돼. 붙이는 예외가 몇 개 있다를 타고 나가면서 그게 틀이에요, 틀. 그러니까 항상 총칙 공부할 때 앞에 없어진 말이 뭐다? 그걸 치고 들어가면 오히려 총칙이 쉽게 잡혀요. 아직 와닿지 않죠? 네, 지금 더 있어야 돼요. 어쨌든 간에 환매권을 등기하는 목적은 어떤 목적이라고요? 제3자에게 대항할 목적이대로 기하고 넘어가시고 등기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할 때는 어떻게 등기할 것이냐 과정인데 등기할 때는 요 매매계약과 환매특약은 동시에 계약을 맺듯이 요 이전 등기인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등기도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동시 신청하다 보니까 이 두 개 등기에 접수 연월일과 접수 번호는 동일하게 부여가 됩니다. 접수 번호 똑같이 부여가 되는데 문제는 이전 등기도 한 건의 등기고 환매 등기도 한 건의 등기예요. 그럼 총 몇 건의 등기다? 두 건이죠. 그럼 여러 건의 등기를 하나로 묶고 신청할 때를 일괄 신청을 했는데 이 두 개를 일괄로 신청할 수가 있느냐 물어보는 것이 또 문제입니다. 일괄 신청하려면은 가실 요건은 기본적으로 세 가지 충족하라 그랬어요. 등기소가 같아야 되고 등기 원인이 같아야 되고 목적까지 같아야 되라. 그 지분 하나니까 등기소는 같겠죠. 그럼 등기 원인은 이전 등기 원인은 매매가 원인이고 환매 등기 원인은 환매 특약 원인 다르니까 일괄 신청 안 되고 목적도 소유권 이전 환매 특약 다르기 때문에 일괄 신청하지 못한다예요. 못하게 돼 신청서의 경우는 두 개를 따로따로 별개로서 신청 정보를 제출하는 거지 하나로 묶어 신청하지는 못하는 것이 이게 차이점이에요.
요게 중요한 겁니다. 동시 신청하되 신청서 몇 장 가져올 것, 2장을 따로따로 내야 되고 하나로 묶어 신청할 수는 없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신청할 때는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할 때는 매도인 입장이 등기 의무자 입장, 권리자 입장. 매매계약을 통해 등기할 때는 매도인이 의무자 입장, 매수인이 권리자 입장이죠. 어디 아파요? 아파요? 어디 아픈 것 같아. 아니면 영혼이 집에 가 있다거나. 자, 그 매매계약이 있어서 매도인이 등기 의무자, 매수인 권리자 입장인데 환매 등기할 당시에는 입장이 뒤집어지니까 환매 등기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어서 둘이서 등기 신청을 공동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공동 신청할 경우 반드시 적을 사항은 2가지입니다. 최초 매매 대금을 적어야 되고 비용을 기재하는 것이 기재 사유예요. 이게 차이고, 그다음에 등기 신청할 때 누가 등기 의무자예요? 줄 쳐드릴게요. 매도인, 매수인. 매수인이 의무자죠? 그럼 매수인이 의무자일 경우에 등기 필증 내야 될까, 인감을 내야 될까 따져가는 겁니다. 이제 등기 필증 낼까 안 낼까? 내요? 안 내요? 내요? 뭐가 있어야 내지. 아니 저건 또 왜 없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 요 등기가 끝나야지 의뢰 등기 필증이 나오는데 두 개 같이 신청하잖아요. 지금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요거 아직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안 끝났으니까 의뢰인 등기 필증이 없어요. 아직. 다시 요 두 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죠? 그럼 우리 매수인이잖아요. 매수인 등기 필증 언제 받아요? 받는 시기가 이전 등기 끝나야 받는데 같이 신청한다는 얘기는 아직 의뢰법으로 등기된 게 없으니까 등기 필증이 없어요. 내고 싶어도 못 내는 거예요. 그럼 냈나 안 냈나? 안 내. 왜 안 낼까? 없어서 못 내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갔어요? 그럼 인감은 낼까 안 낼까? 괜찮아요. 뭐 이미 틀렸으니까 하나 둘 셋. 안 내는 거 인감도. 인감 왜 안 낼까? 인감 누가 의무자면 가져오라고 배웠어요? 소유권자가 등기 의무자면 인감을 가져와라. 그럼 소유권자가 아니면 인감증명 제출할 필요 없는데 어른 앞으로 소유권자가 될 자격이 있는 거지 아직 소유권자 입장이 아니잖아요. 등기부상. 그래서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게 차이점이에요. 특이하죠? 지금까지 의무자가 있으면 등기불증 내라고 배웠고 인감 내라고 배웠는데 환매만큼만은 등기불증 인감 둘 다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동시 신청을 하게 되면 열심히 줄치려고 폼 잡고 계신데 쳐드린다니까 왜 이렇게 급해. 복습을 그렇게 하시란 얘기야. 내 얘기는. 지금부터 막 열심히 하지 말고 자 감 잡은 다음에 줄 치면서 다시 한번 들으면 아, 이게 이거다라고 알 수 있으니까 좀 대기하세요. 영어로 스탠드 바이. 아시겠죠? 자, 그럼 이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은 언제나 주등기 방식이고 환매 등기 또 언제나 보기 등기 방식입니다. 등기부터 실행하게 되면 1순위에 갑에 소유권이 등기돼 있다가 2순위로 매매계약을 통해서 의뢰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을 했어요. 환매 등기 실행해 줘야 되죠? 언제나 보기 등기니까 2의 보기 1호로 갑명의로 환매 등기를 실행을 하는 겁니다. 태어날 때 보기 등기로 태어났는데 환매권은 형성권이지만 양도가 가능해요. 양도했을 경우에 환매권자 갑이죠. 이걸 병이라는 환매권 양도하게 되면 환매권자 새로운 병합으로 환매권을 이전 등기할 수가 있는데 이때 등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입니다. 2의 보기 1호가 요게 환매 등기 번호죠. 요 환매권 등기가 이전하게 되면 여기에 또다시 보기 등기가 돼버려요. 그래서 표현상으로 보기 등기는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예, 가능하다 말이 나오는 겁니다. 노래도 있어요. 보기 아싸 기타 보기에서 보기 등기 가능 불가능? 가능하기 때문에 환매권 이전 등기가 바로 보기 등기고 환매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변경도 가능해요. 환매 기간이 몇 년인가요? 가행규정 5년이죠. 연장은 안 되지만 단축은 가능해요. 기간을 만약에 등기한 경우는 단축할 수도 있고 매매대금을 등기한 이후에 매매대금을 또 낮출 수도 있는 그런 약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 보기 등기가 됩니다. 우리는 차이점이 나와서 환매권이 태어나서 이전까지 받고 마지막 환매권의 소멸. 환매권이 소멸되는 경우는 둘로 나누는데 환매권을 행사한 경우도 있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고요. 주문 한번 또 해봐야죠. 환매권 행사하게 되면 환매권 죽을까 살을까? 환매권자가 환매권 행사했습니다. 환매권 소멸할까 살아있을까? 괜찮아요. 얘를 살려면 여러분이 죽어요. 얘를 죽이면 여러분이 살고 하나 둘 셋 써놓고 물어보잖아. 소멸하는 거 두 가지가 있다고. 행사한 경우와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죽겠죠, 지금. 자, 행사하게 되면 행사의 뜻이 뭘까? 환매권 행사의 뜻 다시 사갔다요. 그럼 얘 없다고 가정하고 환매권자가 누구예요, 지금? 갑이죠. 다시 사갔다는 얘기는 1, 2, 3순위로 갑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이 환매권 행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행사에서 소멸되는 사실을 등기관이 알까 모를까? 알겠죠? 환매권자가 다시 사갔구나. 환매권 행사했으니까 죽었구나. 알 수 있으니까 환매등기는 등기관이 직권말소하는 거예요. 요 등기를 환매권 행사하자마자 요 등기 하자마자 환매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버립니다. 죽었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럼 행사 안 한 경우는? 행사하는 게 굉장히 사례가 많은데 환매기간이 경과하는 경우도 있고 환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환매계약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고 환매권을 해지하는 경우도 있고 환매권자가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해제계약 등등등. 정말 공통점은 소유권을 찾아가지 않았죠. 이때는 공동으로 말소하는 것이 방법이에요. 그러면 환매권을 말소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직권말소가 있고 공동신청이 있죠. 어떤 게 특이한 점일까? 직권말소가 특이할까? 공동이 특이할까? 참 센스도 없어. 난 노란 색깔로 써놓고 줄까지 쳐놨는데 거기다가. 이게 특이한 점이에요, 이게.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말소하는 거의 기준은 어떻게 신청했냐 기준이에요. 공동 신청하는 게는 말소도 공동으로 가는 게 원칙인데 환매권자가 행사하니까 직권말소 당하네.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나오게 되면. 이해 갔어요? 그럼 하나를 외우실래? 많은 걸 외우실래? 이게 신상이 유익하겠죠? 행사한 경우 어떻게 말소하고? 직권말소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공동이니까 이렇게 차고 넘어가서 요령이에요. 책 따라서 주셔드릴 테니까 본 다음에 가자고요. 환매권의 경우는 여러분 교재에서 의인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신청 정보의 기록사항이 362페이지 나와 있는데 반드시 적을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362페이지에서 매매 대금이랑 매매 비용을 적어라. 찾으셨어요? 네, 두 가지가 반드시 적을 사항이고 임의적 기록사항은 이 두 가지가 아니면 안 적으면 상관없으니까 따로 보실 필요 없고 등기 신청인의 경우는 이제 매매계약과 반대 입장이니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 입장, 의무자 입장 매매계약과 반대 입장이니까 매도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공동 신청하게 됩니다. 단 공동 신청하는데 동시에 들어와야 돼요. 동시에 들어오지 않은 경우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가 되어서 직권말소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이 B번은 중요한 말인데 이 두 개의 등기는 반드시 동시 신청하게 되어 있는데 문제 신청서 몇 장 가져와라? 두 장 별개로 따로따로 내야 되고 일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일괄 신청이 왜 안 되는 거예요? 원인도 다르고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일괄 신청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첨부정보의 경우 환매특약서 가져오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B번의 인감증명서 다음 페이지 10번의 등기필증 인감과 등기필증 둘 다 가져와라 가져올 필요 없다. 가져올 필요 없다. 등기필증 왜 안 낼까? 없어서 못 내는 겁니다. 인감은 왜 안 낼까? 아직 소유권자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등기 실행은 환매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 방식? 주등기 방식, 보기 등기 방식. 환매 등기는 언제나 보기 등기로 등기를 실행을 합니다. 네, 찾았다 여기 보기 등기고. 네, 밑에 보면 환매권 이전 등기란 말 나와 있죠. 환매권도 형성권인데 양도가 가능하니까 양도한 경우는 환매권도 이전 등기할 수가 있더라요. 이전 등기 방식은 환매권이 태어날 때 보기 등기고 이전 등기도 또 보기 등기니까 환매권 이전 등기는 보기 등기에 보기 등기로 실행할 수가 있다가 되고 환매권 변경을 따라 보실 필요 없습니다. 안 내니까 넘어가서 환매권의 말소까지 보시면 돼요. 환매권 말소라는 것은 행사한 경우도 있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도 있더라. 행사한 경우는 어떻게 말소하시고 직권 말소하시고 행사하지 않은 경우는 공동신청하는 케이스는 책에 몇 개 안 나와 있지만 굉장히 많아요. 이게 사유이다. 그럼 이걸 다 공동신청하는 경우입니다. 이거 외우는 것보다는 이게 하나 외우는 게 낫겠죠. 요거 하나 기억하시고 기간에 경과했다거나 환매계약이 무효가 됐다거나 취소가 됐다거나 해지했다거나 포기하면 전부 다 공동이지 단독 아닙니다. 다음 환매권 행사에 따른 게 마지막인데
환매권 행사라는 것은 다시 사가는 거예요. 환매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행사다 보니까 문제될 것이 없고 요것만 이해하시면 돼. 자, 환매권 행사의 뜻이 무엇이냐에서 나왔던 것이 예전에 한번 시험에 나왔던 게 있었는데 환매권자 갑이죠. 환매권자 행사했다는 얘기는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해라 아니면 매수인 명의 등기를 말소해라.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지 매수인 명의 등기 말소하는 거 아니에요. 과거의 시험 문제가 환매권 행사의 뜻은 매수인 명의 등기를 말소하는 것을 말한다. 맞았어요? 틀렸죠? 환매가 다시 사오는 거니까 다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지 말소하는 것이 아니다. 그거만 조심하시면 되는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다 나오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여기까지 환매권의 설명이고요. 다음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다음 페이지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유증도 굉장히 중요한데 유증은 한 줄도 버릴 게 없어요. 유증은 아마 소유권 파트 중에서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것이 유증입니다. 유증은 유언을 통해 증여한다가 유증인데 유언을 통해 증여할 때 상속이랑 차이점이 뭘까? 상속은 사망 후에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상속이죠. 유증도 유언의 사망으로 소유권 넘어가는 게 기본 틀인데 상속은 상속인 밖에 못 받아요. 근데 유증은 상속인도 받을 수 있고 상속인이 아는 자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논점이 생기는 겁니다. 그럼 유증의 경우는 시험에 참 많이 나왔어요. 유증을 왜 많이 낼까 시험에서? 민법 공부할 때 많이 배웠어요 유증을? 민법 공부할 유증을 뭐로 배웠어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다. 요거밖에 안 배웠잖아요. 또 포괄 승계, 포괄 유증 요거밖에 안 배우다 보니까 유증의 세부적인 사항을 안 배우다 보니까 여기서 되는 거예요. 민법 공부가 잘 돼 있는데 그걸 내버리면 누가 틀릴까? 그러니까 민법 시간 지금 덜 배운 것들을 많이 냅니다. 이쪽에선. 유증을 보게 되면 유증은 둘로 나눕니다. 유증은 포괄 유증이 있고 또 하나가 특정 유증이 있더라.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유언자가 사망한 때 물권 변동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시점이 되고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등기를 해야 주인바뀝니다. 여기 21회 주문제. 특정 유증 받은 경우에도 등기 없이도 유언자 사망 시에 물권 변동이 발생한다. 틀렸죠? 포괄 유증만 사망 시가 되고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돼요. 포괄 유증은 제가 이 1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이 건물이 10억, 부채가 6억이 있어요. 10억, 부채 다 가져가세요. 이게 포괄 유증이에요. 오케이? 하지만 저는 집이 세 채가 있는데 주권은 작은 집 하나만 가져가세요. 이게 특정 유증입니다. 전 재산 모든 걸 다 주게 되면 뭐가 되고? 포괄 유증. 어떤 거 하나만 주게 되면 특정 유증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포괄 유증은 주인 바뀌는 시점은 언제고? 사망일자가 되고 특정 유증은 등기를 해야 주인 바뀝니다. 딸랑딸랑 잠시나 물러나라. 자, 카메라마우스 글로 가서 지금 두들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잠 깨라고. 근데 유증은 상속과 다른 점이 유증은 공동 신청합니다. 이게 다른 점이에요. 상속은 단독 신청했죠. 유증은 공동이에요. 유언 집행자와 또는 상속인하고 수증자가 둘이 가는 것이 원칙인데 공동 신청할 경우에 둘로 나눠서 유언 집행자가 여러 명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수증자가 수인일 수도 있더라. 이때 등기하는 과정상의 차이가 발생하니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언 집행자, 제가 만약에 유증을 하면서 이 집을 누구에게 주라고서 유증을 남기고서 유언 집행자 변호사를 3명을 선임을 했어요. 그럼 유증들은 유언 집행자 등기해줘야겠죠? 할 당시에는 유언 집행자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등기 신청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반대로 요건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중요한데 수증자가 수인일 경우에 원칙은 전원 명의가 원칙이에요. 등기 신청할 때. 하지만 수증자 중에서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 신청할 수가 있느냐 물어보는데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다가 됩니다. 이게 차이점이에요. 상속은 지분만 등기할 수 없고 유증은 지분만 등기할 수 있다가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올까? 한번 따져보자고요. 일로 와야겠다. 저에게는 죄송해요. 우리 부부거든요. 죄송해요. 자, 제 처가 있고 제 딸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사망하면 처와 딸이 상속을 받겠죠. 네, 이럴 경우에 같이 받았어요. 그럼 상속인께서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면은 누가 하든 전원 명의로 하는 얘기입니다. 전원 명의로. 이해 갔어요? 뭐 전원 명의로 가더라도 자기 집은 속해 있어요. 예, 그럼 얼마든지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권리 행사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두 분이 유증을 받았어요. 제가 죽고는 이 집을 두 분에게 주라고 유증을 남겼는데 두 분이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알면 둘이 전원 명의로 가면 좋은데 서로 모르는 경우는 상속처럼 지분 등기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면 상대방 서로 알 때까지 평생 등기할 수가 없다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알면 문제가 안 돼요. 서로 모르는 경우에. 그러면 지분 등기 못하게 막아버리게 되면 서로 알 때까지 등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권리행사에 침해가 되기 때문에 서로 모르는 경우는 혼자라도 등기할 길을 열어줘야 되므로 지분 등기할 수가 있다는 말 따라 붙은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몇 개 더 본 다음에 잡아드릴게요. 유중에 또 가등기 할 수 있느냐? 가등기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것은 유언자가 사망 전이냐 후를 따져요. 전을 따지는데 가등기하는 목적은 어떤 등기할 목적이에요? 본등기할 목적. 그럼 가등기할 수 있냐 없냐의 기준은 본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이에요. 본등기할 수 있으면 가등기도 할 수 있고 본등기 못하면 가등기도 못하는 것이에요. 그럼 유언자가 언제 발생해요? 유언자가 사망해야 되니까 사망 전에는 효과 발생 안 했죠? 본등기할 수 없으면 사망 전에 가등기 안 받아줍니다. 그럼 유언자 사망한 후에는 본등기에 올 수 있어요? 그럼 가등기도 허용하기 때문에 유증에 의한 가등기는 사망 전은 각하당하고 사망 후에만 실행하는 것이 차이점이고 또 유증의 내용이 줄은 다시 쳐드릴게요. 이 유증은 다 들고 나서 넘어가면 돼요. 이제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등기를 각하하느냐 실행하느냐요.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는 실행해 줍니다. 각하하지 않아요. 그럼 유류분이 뭔지 또 알아야겠네. 유류분도 일로 와서 절로 가면 좀 심해질 것 같아가지고 일로 와서 저에게는 처가 있고 첩이 있어요. I'm sorry. 뭐가 있다고요? 처가 있고 첩이 있는데 신난다 오늘. 자, 그럴 경우 제가 이 10억짜리 집을 죽고동 제가 죽으면 이 집 누가 다 가져가요? 상속은 처가 받죠? 난 첩이 더 좋아. 그래서 이 집을 첩을 다 주라고 상속 유언을 남겨버렸습니다. 그럼 제가 죽고는 이 건물을 첩이 다 가져가겠네요. 그럼 상속에는 길가에 놔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부당하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인정해주는 유류분이에요. 그럼 이제 처나 자식이 상속 1순위, 2순위까지 사망하게 되면 얼마 받을 게 있었어요? 10억이죠. 10억 중에서 반은 인정받아요. 5억 원 찾아갈 수가 있는 게 유류분이라는 겁니다. 이해 갔어요? 근데 유류분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걸 다 주라 그랬죠? 그럼 이 10억을 일로 다 등기할 수 있느냐? 유류분을 빼고 등기하는 걸 물어보는 겁니다. 등기 실행해줘요. 실행해준 다음에 나머지 제 첩의 유류분을 반환 청구하는 건 나중 문제라는 얘기예요. 예전에 한번 사회적 이슈화 됐던 것이 옛날에 연세대학교에다가 자세히 모르겠지 156억인가 7억이라는 돈을 기증을 했어요. 사후에. 그래서 등기가 다 넘어갔습니다. 넘어가는데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돌려달라고. 그래서 법원에서 반을 주라고서 판결에 나온 그게 유류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럼 유류분이 포함되어 있다 할지라도 등기를 각하하지는 않고 실행해 준 다음에 상속인 입장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하는 건 별개 문제이고 등기를 각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등기 원인이 뭘까 그러면 등기 원인은 말 그대로 유증이 되겠죠. 유증이고 원인 일자는 원칙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 적는 것이 원칙인데 다만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도 있고 기한이 붙은 경우도 있더라. 조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자를 원인일자로 적는 것이 예외규정이며 기한이 붙은 경우는 기한 도래일자를 원인으로 적는 것이 예외규정이에요. 우리 중개사 문제에서 한번 나오기를 유증에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언자가 사망일자를 원인일자로 기재한다. 맞았나요? 틀렸죠? 원칙은 사망일자가 원칙이 돼 조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자 기한은 기한 도래일자가 됩니다. 자, 제가 죽거든 이 건물 여러분에게 드리래요. 그럼 죽은 날짜가 원일자라는 것이에요. 이해 갔어요? 근데 제가 죽거든 이 건물 여러분 드리시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이번 시험이 합격하면 드리시래요. 그럼 죽었다고 받아 합격해야 받아요. 합격, 즉 조건 성취해야 받으니까 이때 조건 성취를 받겠다 이 뜻이에요.
또 제가 줬거든 이 건물 들이시는데 그냥 들이는 게 아니라 1년 후에 들이래요. 그럼 그 기간 지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도래일자가 되므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증의 목적 부동산이 미등기 부동산 받을 수도 있고 등기된 거 받을 수도 있더라. 과정상의 차이점인데 미등기 받은 경우에는 먼저 포괄 유증 받은 경우하고 특정 유증 받은 경우를 나눕니다.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얘는 수증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 보존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보존 등기 배울 때 보존 등기할 자격은 대장상 최초 소유자 보존 등기할 수 있고 상속인도 가능하고 포괄 승계인도 가능하더라. 그럼 포괄 승계인, 포괄 유증도 직접 보존 등기할 수가 있도록 2013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24회 때 이렇게 기출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등기할 수가 없고 먼저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 실행한 다음에 수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지 바로 등기할 수는 없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왜 그럴까?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직접 보존 등기할 자격이 인정이 안 돼요. 왜? 지난주에 배울 때 대장상 최초 소유자 보존 등기하고 이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자의 상속인이 가시고 또는 포괄 승계인까지 가능하라 했으니까 특정 승계는 특정 유증은 포괄 승계가 아니잖아요.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상속인 앞으로 보존 등기한 다음에 이전 등기라가 차이점이 생겨서 얘가 24회 기출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고요. 등기된 거 받은 경우도 24회 기출문제인데 여기 24회 두 문제를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등기된 거 받은 경우는 외울 게 할 때 응용하시면 돼요. 앞서 배울 당시에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매도인이 사망하더라. 그 매매가 빨라요? 사망이 빨라요? 매매가 빠른 경우는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등기를 바로 넘길 수가 있다고 배웠어요. 그럼 이 매매를 유증으로 바꾼 거예요. 유증한 후에 사망하더라도 유증이 빠르니까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수증자에게 직접 이전 등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문제는 상속인들이 유증 사실을 몰랐어요. 그럼 본인들이 상속 등기를 실행했겠네요. 실행을 한 경우에 나중에 유증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럼 넘겨줄 경우에 실행한 요 상속 등기를 말소하고 넘길 것이냐 말소할 필요 없느냐 이것도 물어보는데 말소하지 않고 그냥 바로 넘겨주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눌 땐 등기된 거 받은 거와 미등기 받은 경우에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논점이 많아서 문제 잘 내므로 여기까지 세분화하시면 문제 맞춥니다. 책 따라 주셔드릴 테니까 보자고요. 이제 유증으로 인한 행사에서 페이지가 365페이지인데 유증이란 의인 한번 읽어보시고요. 내려오시게 되면 등기 신청인입니다. 유증은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불문하고 무조건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원칙이 공동 신청할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언 집행자 또는 상속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수증자가 권리자가 되어서 공동 신청하는 것이 방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유언 집행자가 여러 명일 경우가 있고 수증자 여러 명일 경우가 있더라. 유언 집행자 여러 명일 당시에는 등기할 때 그 집행자들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만 등기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수증자가 여러 명일 당시에는 전원이 전원명의가 원칙이지만 전원명의 중에서 1인이 자기 지분만 등기할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상속 후 지분만 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등기 실행할 당시에는 원인은 말 그대로 유증이라고 기재하게 되어 있고 날짜는 어떻게 적어라? 원칙은 유언자가 사망한 날짜를 적어라. 다만 유증의 조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일자가 되고 기한 붙은 경우 기한 도래일자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등기 신청 방법인데 이제 A번은 등기된 거 받은 경우에요. 등기된 거 받은 경우에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포괄 유증이든 특정 유증이든 모두 상속 등기를 실행하지 않고 바로 등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상속 등기 실행해버린 경우는 그 등기 말소해라 말소할 필요 없다. 말소하지 않고 넘기면 되기 때문에 굳이 말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미등기 받은 경우는 특정 유증은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있어요? 직접 등기할 수 없어요? 특정 유증 받은 경우는 수증자 직접 보존 등기할 수 없으니까 상속인 명의로 먼저 보존 등기를 실행한 다음에 수증자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다만 포괄 유증 받은 경우는 포괄 승계니까 수증자가 직접 자기 명의로 보존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이 유중의 목적이 특정 일부일 당시에 똑같은 거예요. 아까 부동산 일부란 말은 이전등기할 수 있더라 없더라. 요거 부동산 일부 이전등기할 수 없지요. 그 1000평 중 500평만 유중했어요. 그러면 500평 등기하려면 먼저 분할부터 해야 되니까 분할한 후에 등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 큰 문제 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D번이 유중으로 인한 이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권에 가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물어보는데, 가등기는 유언자가 사망 후에는 본등기해 올 수 있어요. 그럼 가등기도 허용을 하겠지만 유언자가 생존 중에는 본등기할 수 없으니까 가등기도 허용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2번 이용으로 유중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가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등기를 각하할 것, 실행할 것, 실행해 줍니다. 부모 자식까지는 유류분이 자기 지분의 반까지 인정받아요. 2분의 1까지. 형제부터는 3분의 1로 내려갑니다. 이해 갔어요? 우리 형이 사망해서 내가 상속받을 게 있는데 형 재산이 9억이다. 그럼 내가 유류분 3분의 1, 3억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줄어들기 때문에 유류분이라는 그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이 있는 사람들은 남에게 유중을 해도 자식들은 평생 먹고 살아요. 유류분 제도 때문에. 그냥 그렇다고 치고 우리 없으니까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자, 유중은 하나도 버릴 게 없으니까 잘 봐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처음 들으니까 막 어려운데 한 2번 들으시면 돼요. 중개사 공부는 앞으로 6번 더 들으니까 그 중에 한 번 아시면 돼요. 1월, 2월 들었죠?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특강 한 번 더, 그럼 6번 더 들으니까 그 중에 한 번 아시면 돼요. 힘내세요. 화이팅. 네. 한 번 듣고 알면 우리도 먹고 살아야 1년 동안 앞으로. 그러니까 힘내시길 바라고. 6번째, 이제 진정 명예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란 말 나오는데 말이 좀 어려운데 내용은 별거 아니니까 또 보도록 하자고요. 줄여 진정 명예회복 등기란 말 쓰는데, 진정 명예회복 등기라는 것은 사례가 여기 또 먼저 본 다음에도 줄쳐 드릴게요. 요 집에 대해서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1순위의 갑의 소유권이 등기되어 있다가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는데 문제는 이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된다거나 취소가 되는 경우, 무효나 취소 또는 해제가 발생하는 경우, 그럼 매매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그럼 매매가 무효가 되면 이 등기도 무효일까 유효일까? 무효, 유효. 괜찮아요. 우리끼리 여기서 뭘 말해도 맞아요. 무효다, 유효다. 하나, 둘, 셋. 예. 유효라고 말씀하시면 다수설 입장이고, 판례는 무효도 보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매매와 등기는 별개라고 보는 게 학설 입장입니다. 매매는 채권행위, 등기는 물권행위니까 별개 행위 아니냐 따지는 것이 학자이들 생각이고, 판례는 매매가 무효면 등기도 무효다예요. 얘도 무효란 얘기는 을 앞으로 등기한 효과가 발생해서는 안 되니까 매매가 무효가 되면 이 소유권은 을의 등기를 말소하지 않더라도 갑에게 복귀했다가 내보험 판례예요. 그럼 누가 진정한 주인이에요? 갑이 진정한 주인이죠? 그럼 매매가 무효가 된과 동시에 소유권은 갑에게 돌아왔나요? 소유권 돌아왔지만 등기만 누구한테 있어요? 을에게 있죠? 그럼 갑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찾아와야겠네요. 찾아는 방법 몇 가지가 있을까? 실력 되게 좋다. 몇 가지가 있을까?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무효 등기는 말소하는 게 원칙이에요. 말소 등기를 하게 되면 얘가 지워진과 동시에 소유권 누가 가져가요? 갑이 가져가겠죠? 이게 원칙인 반면에 반대로 말소하지 않고 을로부터 다시 갑에게 또다시 소유권을 이전 등기할 수가 있다. 이게 대법원 판례예요. 그럼 갑이 진정한 주인인가요? 네. 진정한 주인이 등기를 찾아올 거죠? 그럼 등기를 다른 말로 명의를 찾아오더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등기 실행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하다 보니까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붙게 된 것이에요. 의복이 되면 등기부상 현재 등기 명의인이 무권리자의 경우 누가 될까? 을이죠. 을의 경우 진정한 소유자 갑이 자기 명의로 등기를 회복하려고 할 때 무권리자 명의 등기를 말소하지 아니하고 무권리자로부터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의해서 소유권 회복하려고 하는 것을 진정 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다라고 규정한 것이 판례 입장인데, 실판에서 얘를 말소해도 갑이 되겠지만 말소하지 않고 다시 1, 2, 3순위로 갑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 할 수도 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요 등기 신청할 때 어떻게 신청합니까? 그 과정 배우는데 요 파트예요. 그럼 요 등기할 때 갑이 소유권 취득하나요? 갑이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등기부상. 그럼 우리 소유권 넘겨줘야 되죠, 등기부상. 그럼 얘가 권리를 취득하는 자 갑, 등기 권리자 입장이고 소유권 넘겨주는 자 을, 등기 의무자가 되니까 둘이서 공동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공동 신청한다는 얘기는 등기 의무자가 소유권자, 을이 의무자가 되겠네요. 등기부상. 그럼 우리 등기부증 내야 될까요? 인감 내야 될까요? 네, 내야 됩니다. 이때 인감 매도용을 낼까? 매도용일 필요 없을까? 매도용일까? 매도용일 필요 없을까? 괜찮아요, 뭐. 틀려도 자신있게, 맞아도 자신있게. 공부 잘하는 중 알려드릴까요? 공부 잘하는 방법? 여러분 자녀 교육시킨 대로 만나세요. 학교 가서 선생님이 질문하면 팔 바짝 들고서 또박 얘기라고 해놓고선 정작 본인들은 효과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유효무효? 자, 어제 또박또박 해야 돼. 자, 그럼 지금의 경우 인감 매도용일 필요 있다, 없다? 왜? 오케이, 매매가 아니니까. 일반 인감과 아주 상관없는 겁니다. 하지만 소유권자 의무자가 되면 의리 등기 별칭 인감 다 내는 게 원칙이에요. 기본 이게 공동이 원칙인 반면에 그 의리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있는데 얘가 등기를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공동 신청할 등기 이행 안 하게 되면 등기 가져오라고 갑이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받은 점은 단독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 등기하러 가다가 갑이 사망했습니다. 갑이 사망하게 되면 갑의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것이 차이점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잡아드릴게요. 밑에 신청 보니까 책에서 기업은 단독 신청 나와 있고 이번 니은 공동 신청 나와 있죠. 신청은 공동이 원칙에 위로 가야 돼. 공동이 원칙이 돼. 상대방이 이행 안 하게 되면 단독 신청하는 건 예외 규정이라는 얘기예요. 이해 갔죠? 네, 순서가 바뀌면 좋았을 것을. 어쨌든 간에 원칙은 공동이 원칙이고 판결받으면 단독 신청할 수가 있는 건 예외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빠진 게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 있어요. 예, 상속인도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하나 옆에 써놓고 넘어가실 바라고. 오른쪽 첨부정보인데 첨부정보의 경우는 여기부터 먼저 풀어야 됩니다. 여기 잘 본 다음에 그 밑에 첨부정보 풀어드릴게요. 진정 명의복 등기할 당시에는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 되는 것이고 원인이 뭐가 될까? 말 그대로 원인은 진정 명의 회복이라고 적는 것이 여기에 적는 사항이에요. 원인 뭐로 기재했다고요? 진정 명의회복 적긴 적었는데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서 맥은 이건 시험에 안 내고 답이 안 되고 답은 여기서 만들어져요. 그러면 등기 원인이 뭐라고요? 진정 명의회복 적긴 적었는데 실제로 원인이 있을까 없을까? 이게 문제예요. 실제로 원인은 없다요. 이게 여기서 맥입니다. 원인은 뭐라고요? 없다가 아니라 원인은 진정 명의회복 적긴 적었는데 실제로는 원인이 없다요. 이게 뭔 말인가 보자고. 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매매계약을 통해 을에게 팔았죠? 그럼 을이 소유권 취득한 원인은 매매. 매매가 무효, 유효? 무효. 효과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소유권을 찾아오려고 갑이 또 계약도 체결한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 원인은 뭐로 적었지만 등기 진정 명의회복 적긴 적었지만 실제로 원인이 없더라는 거예요. 안더스탠드? 원인이 없다 보니까 원인 일자 기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원인 일자 적을 수가 없다가 되는 겁니다. 원인이 없으니까. 이해 갔어요? 그 다음에 원인이 계약이 원인이에요? 원인이 실제로는 없잖아요. 계약이 원인이 아니니까 범인도 받을 필요 없다. 오케이? 또 법률행위를 원인으로 등기하나요? 그것도 아니니까 농지취득자였지만 제출할 필요도 없다. 다시 소유권 찾아가나 불구하니까. 그럼 허가를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토지거래허가. 허가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유상계약을 원인으로 등기할 때 허가를 받으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유상계약이 원인이에요? 실제로 원인이 없어요. 실제로 원인이 없으니 다 받을 필요가 없다요. 이게 왜 다 받을 필요 없느냐?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 답이 쭉 풀려나가니까. 원인은 뭘로 기재했어요? 진정 명의복 적었지만 실제로 원인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원인 일자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계약이 원인이 아니니까 검인받을 필요도 없고
유상계약이 원인이 아니니까 허가받을 필요도 없고 또 농지를 새롭게 취득하는 거 아니잖아. 원래 돌리는 것 뿐이니까 농지 취득자격증 제출할 필요 없다 보니까 여기서 맥은 이게 맥이에요. 책 들어가서 첨부정보 보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 원인 일자를 기록할 필요가 없고 판결일 경우에도 확정 판결 제출하면 뭐 당연한 얘기가 될 것이고 원인 일자 왜 안 적을까? 원인이 실제로는 없으니까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서 농지 취득 자격증만 다 제출하지 않는다예요. 그 다음에 검인 받아야 돼요? 안 받는다. 그걸 다 묶어서 뭘로 이해하셔라? 실제로 원인이 없기 때문에 이게 맥이에요. 여기서 눈에 안 보이는 맥. 이걸 잡아내셔야지만 쭉 풀려 나가는 겁니다. 이해 갔죠? 여기까지가 이제 진정 매매복 등기고 7번째 수용이한 등기는 잠깐 쉰 다음에 갈 테니까 잘 쉬시고 와서 다시 또 보도록 하지요.